의정부와 양주, 동두천, 연천이 수도권 중첩 규제를 풀고 평화로 경원선을 축으로 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 첫 번째로 경기 북부 의료 수급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지난 5월 1일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달라며 올린 경기도 청원 글에 10,000명이 넘게 동의하면서 김동연 도지사의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양주 옥정동에 위치한 특수학교인 도담학교에서 최근 학생들이 텃밭을 가꾸면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알아봤습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기로 하면서 김동연 지사 역점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의정부와 양주, 동두천, 연천 4개의 시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평화로 3번 국도와 경원선 등 직선으로 교통망을 함께 끼고 있다는 건데요. 네, 4개의 시군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 첫 번째로 경기 북부 지역의 의료 수급 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특히 경원선을 축으로 하고 있는 양주와 동두천, 연천의 수건 중 하나는 대형 의료시설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 북부의 열악한 의료시설을 수급하기 위해 공공의료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24시간 의료시설과 응급실, 전문 의료인의 수가 부족해 오랫동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시설과 함께 의과대학 유치는 그만큼 중요한 지역의 수건입니다. 의정부시는 양주와 동두천, 연천과 함께 경기 북부 지역 의과대학 유치 추진을 공동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경기 북부는 인구수가 부산보다도 더 많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상급 종합병원조차도 없고, 그리고 일부 지자체 경우에는 산부인과조차도 없어서 아예 분만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대진대학교와 동두천, 포천 등의 지자체가 함께 의대 유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 억제 권역과 성장 관리 권역 지정은 대학의 신설 이전을 금지 제약하고 있어 난항에 부딪혔습니다. 때문에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과 의대 정원 확대, 정원 증원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정성호 국회의원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은 쉽지 않을 것이며 정부 차원의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수정법 바꾸는 것 자체도 물론 쉽죠.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 건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의사단체와의 의사 정원 확대 문제, 그다음에 또 교육부에서 같이 해야 되는데 정부 차원에서 저는 이 면에서 우리 또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고. 앞으로 4개 시군은 경기 북부 의료시설 공론화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공통된 목소리로 의견을 낼 때 국가의 수정법에 대한 정책, 의료 인력에 대한 증원에 대한 정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손바닥도 혼자서는 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고장난명이라는 말처럼 의정부를 포함한 3개 시군이 의료가 열악한 경기 북부에 의과대학 유치라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5월 1일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달라며 올린 경기도 청원 글에 10,000명이 넘게 동의하면서 경기도지사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됐습니다. 경기도민청원은 의견 수렴 기간 30일 동안 10,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 경기도에서 정책 반영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 누리집에 답글 게재 또는 동영상 게시, 현장 방문 등의 방식으로 도지사가 직접 답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열린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정질의에서도 최병선 의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지하철 8호선 연장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는데요. 최 의원은 한 달 동안 11,000명이 넘는 도민들이 청원 게시판을 통해 지하철 8호선 노선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며 국토부에서도 해당 지역의 교통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지사의 답변과 관련해 경기도 관계자는 요건을 충족한 청원에 대해 성립일로부터 30일 이내 도지사가 직접 답변한다며 이를 위한 절차는 마무리됐고 이번 주 중에 답변이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주 옥정동에는 특수학교인 도담학교가 있죠. 최근에 도담학교 학생들이 텃밭을 가꾸게 되면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최윤정 도시농업팀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장 최윤정입니다. 예, 팀장님, 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특수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채소를 심어 수확을 하고 수확물로 요리를 하여 주변 친구들과 나누는 활동을 통해 자연과 생태를 오감으로 경험하여 신체적, 정서적으로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입니다. 농업이 가진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치유농업 활동으로 자기 효능감과 성취감을 높이고 친구들과 소통하는 공동체 기능을 회복하여 사회적, 인지적, 신체적 건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학생들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첫날에는 학생들이 강사님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 낯설어 했습니다. 감자 자르기 활동 시에 강사님이 학생들 손을 잡고 일일이 같이 자르면서 친근감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식물을 심을 때에는 어깨를 토닥이며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면서 점차 학생들이 강사님께 심적인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후 강사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는구나 라는 마음이 전달되어 학생들이 강사님에 대해 신뢰감이 쌓였고 그로 인해 먼저 강사님의 손을 잡는다던가 안아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사님께 사랑을 베푸는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네, 식물 테라피, 치유 농업 등 요즘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식물을 기르고 텃밭을 가꾸는 이런 행동들이 우리에게 참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이신지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이 자신의 반려식물에게 사랑한다, 건강하게 잘 자라줘 라며 칭찬하고 토닥이는 교감 활동은 즉각적인 소통과 호응은 없지만 매일을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가게 합니다. 이는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회복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뛰어난데 농업과 식물이 가진 대표적인 치유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식물 모종과 흙을 눈과 손으로 마주하는 것이 식물과 친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이며 증상에 따라 식물이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데 이를 이해하는 소통 방식과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의 중요성을 배우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아 간다면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생명체로서 조화와 공생의 의미를 다채롭게 느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최윤정 팀장이었습니다. 한 줄에 1,000원밖에 하지 않던 김밥, 단골 외식 메뉴로 꼽히는 저렴했던 삼겹살까지 대표적인 서민 음식의 이 가격은 이제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요즘 밖에서 밥 한 끼 먹으려고 해도 10,000원은 들고 나가야죠. 한국소비자원이 외식 물가 통계를 위해 8개 품목을 조사해봤는데요. 그런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서울 기준으로 한 끼에 10,000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겹살이 200g에 19,150원으로 2만 원에 육박했고요. 삼계탕과 냉면, 비빔밥도 모두 10,000원짜리 한 장으로는 모자랍니다. 다른 음식들도 살펴보면 칼국수와 김치찌개 백반도 8,000원대, 짜장면 7,000원, 김밥은 3,000원을 넘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해보면 상승률은 더 크게 체감됩니다. 짜장면과 김밥은 40% 이상이나 올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외식 물가 상승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탓에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이 상승했고 가스와 전기요금 등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른 이유입니다. 이러다 또 5년 뒤면 김밥 10,000원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회의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안건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동연 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국제공항 유치가 차질을 빚을 전망인데요. 조례안은 도지사가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경기국제공항 주변 지역 개발 방향과 재정 지원 등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6일 경기도가 제출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 증명 유효자 중 개인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돼 다음 달에 공포되면 곧바로 기회소득을 지급한다는 계획인데요. 시군과 사업비를 절반씩 분담해 파주시 등 조례가 제정된 시군부터 지원하게 됩니다. 수원, 용인, 성남, 고양 등 4개의 시는 올해에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입니다. 제22회 의정부 음악극 축제가 지난 17일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폐막 공연은 의정부시청 앞 광장과 의정부 예총 야외 무대에서 열렸는데요. 월드뮤직 그룹 공명과 록밴드 이디오 테이프, 조선 팝의 창시자 서도밴드가 무대에 올라 축제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